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기서 젊은 청춘을 불태워야 되니 안타깝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저기 백지 하나 아무거나 하나 쭉 꺼내보세요. 백지 하나 아무거나 꺼내서 여러분이 나한테 좀 써서 줘야 돼. 제목은 진단서라고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미스터는 그 국지정치학 수업을 학교 나와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완전 처음이에요? 국지정치학이란 과목을? 이제 이게 문제인데, 소위 언어가 1순환이라고 하는 거가 예비를 거쳐서 뭐 2, 3, 뭐 이렇게 순서 나간다는 거가 옛날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강해서 하고,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2차 답안지 쓰러 왔을 때 답안지 쓰기 강의.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본이라고 할 만한 게 갈수록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뭐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양이 많아져야죠. 양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그 수용도, 흡수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어렵다 멍하다가 좌절하고. 그래서 수용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고 조금 순환하라 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IP,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학에서는 거의 이게 무의미하다시피 해. 왜 그러냐면, 국제정치가 이렇게 어떤 내용성이 있는데 딱 여기 요만큼 자르고 요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경제학은 그게 돼. 경제학은 그게 딱 되는데, 국제정치학은 뭐 하나가 아이템 하나가 있으면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라가지고 한다는 거가 나는 못 자르겠어. 마치 내 이 팔목을 뚝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못해. 그래서 웬만큼 기본 강의 할 때 다 해버리는데,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게, 올 초에 기본 강의를 못했죠. 못한 이유는 책을 막 그때 개판 작업하기, 책 나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이 책을 작년 11월 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전에 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 책이 한 3년 썼죠? 3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제일 많이 바뀐 데가, 잠깐 책 좀 봐봐요. 제일 많이 바뀐 데가 저기 15장 세력 우월론, 15장의 세력 우월론에, 거기는 뭐 똑같은데 뒤에 보게 되면 510페이지 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 실패도 있는데 미국 대외 정책이 그 흐름에 대해서 쭉 다 써놨고, 미국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동북아시아 거를 다 해야 되니까. 좀 지나가다 보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536페이지 중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베노무스키에서 557페이지 일본의 대외 정책. 근데 일본의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 과정, 그래서 아베란 놈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종이 나오게 됐는가만 하면 되겠어요? 또 우리 마초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초, 푸친, 오케이? 러시아 584페이지 러시아의 대외 정책.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에서 아주 크게 외교정책 논을 서술을 한 게 여기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정말 시간 많이 걸렸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동맹론이 또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한미동맹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39 한미동맹. 이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 우리 것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46페이지
미일 동맹관계 변천. 646페이지. 미일 동맹관계. 로 하는데 가장 최근에 올 4월 달에 뭐 있어요? 방위협력 지침이 또 개정됐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위협력 지침? 몰라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재균형 정책. 요새 맨날 얘기하지만 663페이지. 한일관계. 유사동맹, 가상동맹.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동맹, 가상동맹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동맹 같은 관계를 그 유사동맹, 가상동맹이라 그래. 라고 하고 또 중국의 동맹 정책. 또 봐야 되고 669페이지 북러동맹. 이라고 하는 걸 해야 이 동아시아 동맹 질서를 다 한번 건드려 보지. 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치경제론, 국제기구론 뭐 다 바꿔놔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제2외국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갑자기 또 왔는데 많이 바뀌었냐? 이 사람아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데 많이 바뀌었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돼서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일선할 때는 고민이 되는 게 원래 예비를 하고 일선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도가 있어요. 어떤 구도냐면 내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답안지라고 하는 거 이제 슬슬 써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도 써보고 이때도 써보고 근데 답안지 쓰기 위해서 또 압축된 뭔가를 하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 플랜이고 항상 보면 강의실에 보면은 이 방학 때나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 등에 왔을 때 야 이걸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비처럼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 이 국제정책학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미스는 정외과를 나왔대. 여기 미스는 그 작년 재작년 내 수업을 들어서 알고 우리 미스터는 혹시 그 정치학 수업 들어본 적 있어요? 기계공학과라고? 그래서 혹시 사전에 읽어본 책 뜻 같은 거 국제정치학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읽어봤다고? 강의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초서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되는데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다른 어떤 선생님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딱 이거 하나 뭐냐면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것에 질문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고시 초년생들은 자기가 학원을 다니면서 뭘 배워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학원이 어디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좋다더라 라고만 오고 오지 정확하게 자기가 배워야 될 양과 질의 기준이 뭐야. 일단은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일단 학생들이 좀 스마트한 똑똑한 수험생이 돼야 되는데 배우는 범위와 정도 기준이 뭡니까? 우리 미스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뭐냐? 기준 기준은 일단은 기출문제. 무슨 말이냐면 국제정치학은 어마어마하게 넓어. 경제학은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지 책 안에. 국제법도 그래. 근데 정치학은 여기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좀 요만큼 맛만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 문제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굉장히 넓지만 바로 일단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양과 질을 뽑아낸다고. 그리고 책 자체도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이 내용들이 다 저 뒤에 기출문제에 매칭되게끔
요 내용은 여기 쓰는 거고, 요 내용 여기 쓰고, 라고 그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르쳐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두 학생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초학자라고 하는 게 딱,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일정이 뭐냐면, 앞으로 잘 들어요. 선생님이 맨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국제정치학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선생님이 하라는 거 따라해. 왜냐면 자꾸 어떤 용어는 자꾸 입에 익혀가지고 계속 반복시켜요. 그냥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는데, 항상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는 뭘 하셔야 돼요? 핀포인트, 정확하게 똑 찍어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 국제정치는 워낙 넓어가지고 그냥 어벙벙하다가 뭐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그러다가 그냥 지쳐서 신압으로 쓰러져고 곳이 아예 그만두고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단 넓건 작건 제가 선생님이 질문을 하건 뭘 하건 또 책을 읽건 할 때 핀포인트 파악을 뭐라고요? 그냥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딱 짓는 습관 들이게끔 사고력을 집중화시키면서 조준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여긴 굉장히 힘들어. 오케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국제정치학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곳이 많대요. 이 국제정치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국제정치학이 이거를 하면 이게 소위 정치학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러잖아. 더군다나 국제관계인데 이거를 하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경제학도 나오고 여기서 법학도 나오고 여기서 사회학도 나오고 오케이? 여기서 역사학도 나오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걸 다 건드리는데 다 건드리지만 다 무슨 관점으로 끄집어 갖고 와야 되냐면 파워 관계, 권력 관계라는 시각으로 다 끄집어 갖고 오면은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슨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학제, 통합 논술, 1, 2 이거 아니냐 이거. 오케이? 학제 통합 논술은 어떤 책, 어떤 강의 들으면 돼요? 네? 학제 통합 논술 2차 과목 뭐 있는 줄 알죠? 그거는 어떤 책, 어떤 강의 들으면 된대? 없어? 몰라? 근데 1이 있고 2가 있고 세 가지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 한데 3대 2 비율인데 아니 여기에 아니 무슨 책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중고나 뭐 3장 4장짜리 문제가 잔뜩 나오고 읽어내는데 또 바빠 죽겠고 그거를 자기가 혼자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소위 고시학원이라는 데가 책도 없고 교재도 없고 뭐 선생들 한다는데 지 혼자 하지도 못하니까는 둘이서 팀 티칭 한다고 했지만 그 연기도 안 되고 아니 지금 어떻게 이거는 웬만큼 책이라도 있지만 이게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하실래 수험생활을? 여기 학원 누구하고 상담해봐.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 애매모호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어떤 실체에 대해서 substance, 실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핀포인트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걸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면 여기는 망해버려요. 여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많이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레퍼토리, 스토리텔링이 정확하게 해야 얘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미스하고 미스터 한테 내가 툭툭 던졌는데 뭘 알라 그랬느냐 현황 알라고 돼 것도 있지만 오늘 처음 본 마당에 두 학생이 답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라고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아직 정신이 없고 초학자라 그 언저리 대충 아무데나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넓고 힘든 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자꾸자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핀포인트, 서브스턴스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이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 한 부분이야. 미스테리.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런 거 있어요. 옛날처럼 객관식 또는 7급 시험처럼 어떤 책이 있고 객관식 기출문제 쫙 있고 그걸 많이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탁탁탁 계단만 밟아가면 합격한다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밟아가다가 막상이 될 때 10층짜리 인데 한 7, 8층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2, 3층에서 계단이 없어. 이거 계단이 없는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끊겨가지고 쏙 여기 합격인데 여기는
여기서 올라왔던 그 습성 가지고 여기서 점프해서 한번 가봐라는데 점프해서 올라오는 도 있지만 탁탁 커서 떨어지기도 하고 평 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이 학제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시제도가 소위 학생들한테 복합적 사고, 융합적 사고, 통섭적 사고 등등을 그걸 하게 한다라고 그리 했는데 뜻은 좋은데 문제 내는 사람도 어렵구냐.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외와. 알아면 되게 잘하는데 그냥 이거저거 범위가 없이 전부 다다 써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전 시험 제도보다도 조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데 예를 들어서 요거만 다냐? 1차에서 뭐야? 국사 통과해야 되지. 제2외국어 통과해야 되지. 내년부터야? 헌법? 이제 또 헌법도 들어가지. 라고 되는데 난 참 죽겠어.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하기 전에 고시 처음 입문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 이거부터 이제 학원서 다니면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 통과 안 돼가지고 1년 내내 통과 안 되는 놈 또는 연말에 가서 겨우 통과된 놈인데 1년 내내 이거 붙잡고 이거 되는 거 했더니 이거는 더 힘들고 이 제2외국어는 왜 애들 그런 말 하는지 제2외국어 우습게 봤다가 막상 요구되는 게 어느 정도 상당 수준 된 게 각 언어별로 그 수준인데 이게 돌파하기가 또 어려워 라고 하는데 헌법은 또 문제. 그런데 이걸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뭘 거쳐야 돼? 지랄 같은 PCS를 또 거쳐야 되고 PCS 거치고 이거가 되고 라고 돼서 공부량이 뭐 얼마나 많아졌어. 양도 많아지거니와 또 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책이 있고 탁탁탁 하면 된다면 제일 잘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얘기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문제는 떡 나오는데 근데 꼭 보면은 잘 쓰는 놈은 진짜 잘 써.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조리기 잘